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이제 마늘 심을 준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이제 마늘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공비닐까지 다 씌워놨는데, 마늘 오늘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마늘 심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늘 심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마늘은 아시다시피 한 번 심고 나면 이 밭에서 가장 오래 터줏대감처럼 앉아있는 식물이거든요. 거의 8개월 이상을 밭에서 있게 되죠. 그만큼 사실상 밑거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8개월 동안 이제 밑거름을 먹고, 물론 이제 겨울에 월동하고 나면 웃거름을 주긴 하지만 그만큼 밑거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밭을 만들 때 무엇을 넣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거의 마늘 농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늘 씨를 이렇게 준비했죠. 우선 마늘 씨들을 지금 이제 종자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건데, 마늘 종자는 저는 이게 육종 마늘입니다. 의성 육종 마늘인데 아주 이렇게 땡땡하고 좀 한 100원짜리 동전보다 큰 이런 애들 위주로 중짜리 이상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야 이런 애들이 나중에 마늘도 굵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만큼 씨알이 작아요. 큰 걸 심으면 큰 게 나옵니다. 작은 걸 심으면 작은 게 나오고. 근데 물론 이제 이 밑거름과 웃거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은 작은 걸 심어도 굵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그런 부분들은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밑거름들을 잘 해주면 좋은데, 우선 이 밑거름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지금 다 한 거예요. 미리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토양을 좀 중성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마늘을 심었던 자리에다 계속 또 심고 또 이제 텃밭이 작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 분들은 이쪽 땅에다 심었다가 저쪽 땅에다 심었다가 이게 돌려짓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텃밭이 좀 한정적이거나 뭐 거기서 돌려짓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거기가 거기고, 그러다 보면 매년 연작을 하게 돼요. 뭐 똑같은 자리에 또 마늘 심고 또 양파도 심고 계속 이렇게 쪽파 심고 뭐 이러다 보면은 연작이 돼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별로 좋지 않은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제 병균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균들이 많이 이제 분포를 하죠. 또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들이 계속해서 또 있다 보면은 나중에 마늘들이 잘 크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석회구토가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석회구토를 미리 뿌려주는 게 좋아요. 최소한 1, 2주 전에 뿌려주면 좋고요. 요즘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석회구토는 사실 그냥 뿌리자마자 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늘은 그나마 좀 그래도 다행인 게 이렇게 유공비닐을 구멍 뚫리는 거에다 하고 심잖아요. 보통은 이 비닐 안 하고 심으면 괜히 겨울에 얼어 죽기도 하고 또 동해도 입고 하기 때문에 보통 유공비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구멍들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가스 피해를 그렇게 입진 않아요. 예, 심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바로 가스 피해를 입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안에 이제 퇴비가 됐든 복합비료가 됐든 이런 가스들이 증발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그래도 석회구토는 한 1, 2주 전에 미리 뿌려서 갈아 엎은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땅을 중성화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밑거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석회구토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퇴비하고 밑거름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그거죠. 퇴비. 그 다음에 NK 복합비료 종류. 예. 저는 이제 미리 칼슘이 섞인 NK 복합비료를 같이 그냥 뿌려줬어요. NK 복합비료. 그 다음에 또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살충제, 살균제입니다. 요즘은 토양 살충제, 토양 살균제가 잘 나와요. 특히 토양 살균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 한번 오염된 곳은요,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그 균들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이 마늘을 심으면 또 그쪽 마늘은 또 균의 피해를 입습니다. 항상 그래요.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쪽 토양들은 계속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균을 확실하게 박멸하기 전에는 또 그쪽에다 연작해서 심으면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살균제를 꼭 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살충제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마늘도 그렇고 파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이 땅속에서 이 구황작물로 이렇게 크는 이런 애들은 특히나 고자리파리, 특히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 봄이 될 때 이제 2월, 3월 달부터 이제 피해가 이제 급속하게 생기는데, 그때 이 고자리파리가 알을 까고 이제 파먹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토양살충제를 같이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양살균제를 같이 뿌려줘야 균들을 박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작하는 곳은 더 할 거고요. 또 균들이 남아있는 곳은 또 내년에도 그쪽은 다 녹아내리듯이 뿌리가 다 썩어 들어가는 뿌리 썩은병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심는 시기는 저 같은 경우 의성 육종 마늘을 심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자를 이런 종자도 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주화를 심어서 캔 주화 종자, 주화 종구도 같이 심을 건데 여긴 충남 예산이기 때문에 중부지방이에요. 다음 주부터도 뭐 여기는 이제 거의 서리가 내릴 정도로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마지막 주나 이제 11월 초 정도에 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땅이 이제 12월 달로만 넘어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추워지고 땅이 이제 조금씩 얼 수도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싹이 겨울을 나기 전에 싹이 어느 정도 한 3cm 정도 나오면 가장 좋은데 또 어떨 때는 기후 영향 때문에 날이 더워서 막 5cm 이상 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겨울을 날 때 동해를 입거나 나중에 그렇게 이제 뿌리가 오히려 뿌리가 더 깊숙이 들어가 있었는데 줄기 쪽으로 영양분이 벌써 많이 가 있으면 겨울을 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싹을 굉장히 싹은 틔우고 뿌리는 굉장히 깊게 내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좀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지금 이제 대선 마늘, 그죠? 예, 난지역 마늘하고 홍산 마늘들은 심기 시작하셨을 건데 그 마늘들은 확실히 의성 육종 마늘보다는 좀 일찍 심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계속해서 가을 장마 때문에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마늘 피해 이런 것도 썩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물기가 많으니까 마늘 미리 막 심었던 것들도 썩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종자가 안에서 썩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몇 개들을 한번 파서 보셔가지고 썩었나 안 썩었나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제 주변에도 그렇게 했다가 다시 심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심어야 그 대서마늘, 홍산마늘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육종마늘은 다행히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심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 또 그 기간 맞춰서 심으면 되고요. 밑거름이 그래도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한 2주 전쯤에 이렇게 이제 밭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도 해놨으니까 편하지 사실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땅을 안에 위에 있던 거 다시 다 뭐 심었던 거 걷고 밑거름 뿌리고 갈고 엎고 다시 또 비닐 씌우고 이런 작업이 하루아침에 다 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2, 3일 좀 나눠서 편하게 이렇게 뿌리셔도 좋을 것 같고 종자도 이제는 또 이렇게 쪼개서 좋은 것들을 골라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1, 2주 후부터 이제 심게 되니까 썩은 거 없이 뿌리에 이렇게 가루 떨어지는 것들은 벌레들이 갉아먹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골라서 그런 거는 그냥 드시고 심을 수 있는 것들은 짱짱하고 벌레 안 먹은 것들 중심으로 심어야 잘 클 수 있습니다. 썩은 거 있는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초액을 준비를 했는데 얘네를 심기 전에 1시간 정도 목초액에다 담갔다가 심을 거예요. 그래야 뿌리에 병균들도 안 생기고 고자리파리도 잘 꼬이지 않기 때문에 꼭 목초액이라든지 요즘은 또 농약방 가도 그런 뿌리 침지액 같은 것도 많이 파니까요. 그런 걸 사가지고 균들을 뿌리에 잘 스며들어서 그런 균들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초액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에서 사도 굉장히 싸니까 그런 것들 구매를 해놓으면 몇 년을 쓰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도 좋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막상 또 준비를 안 해놨다가 또 막상 구하려고 하면은 또 찾기 힘드니까 시간 되실 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늘 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밑거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밑거름 꼭 빼먹는 거 없이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웃거름은 내년 2월부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2월부터 이제 뿌려줄 건데 제가 이제 그때도 계속 키우는 거를 이제 1차 웃거름, 2차 웃거름, 3차 웃거름 주는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할 건데 요즘 워낙 기후가 변화무쌍해서 마늘 키우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6월달 캘 때쯤 되면 또 장마가 오죠.
굉장히 또 일찍부터 더워지죠. 이러다 보니까 마늘도 요즘은 굉장히 키우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계속 잘 심어야죠. 잘 가꾸고. 주말농부TV에서 계속 이 마늘 심는 것부터 해서 또 키우는 것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계속 마늘 키우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배우고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